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등록의 절차를 잠깐 나열해 볼게요. 그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가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받고 와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럼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가? 다음에 서류를 뭘 내야 되는가? 수수료를 내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통지해줘요. 이게 등록 처분이에요. 그래서 등록 통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등록 통지만 될 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것이 보증입니다. 보증을 세워가지고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증 설정 신고를 하고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교부를 해줘요. 이렇게. 자, 이제 등록증 나왔잖아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보기신고서에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등록증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우리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장 등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오늘 공부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저 업무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20일 내에 세무서를 한번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세무서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개시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다녀오셔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절차상 공부 안 해요. 이건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절차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등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등록 기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할 심장 크게 나누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 개인의 등록 기준, 개인을 우리 민법 시간에 뭐라 불렀어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을 기억을 해 두시는데 교재 1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 99, 101, 102페이지구나. 자, 102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자격을 먼저 취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획증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로 확보를 하시래요.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자연인의 경우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변호사일지라도 공사획증이 없으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고 있고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교육은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걸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요 실무교육은 지금 현재 실시권자가 누구냐면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언제까지 이수해야 되냐면요. 등록 신청 전이에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등록 신청 전 1년이다. 그래서 지금 실무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되어 왔고요.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실무교육을 아주 이제 한창 진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여기서도 위탁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비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13만 원. 그래서 현재 13만 원이고요. 4일 가서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할 때는 지금 4일 교육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합교육을 자제를 하고 있고 뭐 10일간인가 받으면 된대요. 10일간 28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맥시멈으로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8시간.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무교육이 등록 신청 전 1년 내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 요건입니다. 근데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죠. 폐업신고하고 1년 내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1년 내 재등록을 한다면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해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실무교육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실무라든가 직업윤리를 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가서 이제 실무교육을 받으면 실무교육 수료증 받습니다. 이거를. 자, 그럼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하래요. 그럼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물론. 미리 중개사무소를 임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 신청을. 그럼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근데 오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 볼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법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건물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준공을 받은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법에 있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석의 의존화 지금 따져보는데, 자, 그럼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잠깐 부연 설명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불법행위 자행했던 것을 양성화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받은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101동, 102동, 그다음에 상가동이 준공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토지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라 이렇게 지금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된 건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불법행위들이 자꾸 자행되는 거죠. 그럼 지금 건물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입주단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단지를. 그럼 입주단지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겠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세를 놓을 사람 세를 놓고 팔 사람 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입주 양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가동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개업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설치를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중개사무소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몰래 임차해요. 임차해가지고 간판도 안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 공부하는데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새로 확보했죠. 그럼 이것이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런 행위를 해요. 또 여기 사무소 확보 못한 사람은 여기다 파라솔 놓고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른바 떴다방이죠. 그래서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꾸 자행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성시켜 준 거죠. 해서 건물 준공은 떨어졌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 작성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더불어 준공이 떨어진 건물인데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지 그 사유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해석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 본 적 있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가설 건축물 공부하거든요. 그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럼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있느냐? 임지가 있죠?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그 지방 쪽에 가다 보면은 컨테이너 사무실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무소는요, 아주 오래전에 설치가 됐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지만 이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을지라도 여기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럼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이거. 근데 지난 순환 들으신 분, 면적 이거 제한 규정은 없는데 적어도 전용 면적은 몇 평 정도 돼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6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품위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6평 정도 돼야지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정도 놓고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어도 이제 면적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을 좀만 더 가죠. 자, 임대차 계약을 누가 했냐면요. 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제 친구가 한 거예요.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사무소를 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네가 여기다 사무소를 열어라 이런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이 타인 명의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내가 여기다 등록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여기 기준을 봤을 때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차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죠. 그러니까 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가능합니다.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류를 낼 때 이 친구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그럼 그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 친구와 저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전대차 아니면 사용대차 계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고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사용대차나 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순환 신문을 이거 들어봤는데 우리 기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한 중개사무소에 A 계공과 B 계공이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계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다른 계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 여기다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내가 등록 들어가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내가 등록을 해버리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단 이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른 계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등록 시차하는 거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여기까지.